네, 계속해서 귀족사회 형성 같이 보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네, 110쪽을 보시면 귀족사회 형성과 대외 관계인데 오늘은 귀족사회 형성, 관리 등용, 과거까지 좀 보고 다음 시간에 거란 여진 갈 거예요. 일단 교과서 같이 봅시다.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외워야 할 것도 참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보시게요. 자, 일단 보시면 고려 사회를 이끌어가는 계층은 당연히 이제 귀한 족속, 자기들끼리 집안,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이렇게 중요해, 귀족이라는 거죠. 귀족이 형성되고 쭉 보시면 고려의 중앙통치제도 나옵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할 때 가장 이제 통치제도, 나라를 끌어가는 통치하는 제도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꼭 두 가지로 보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냐면 중앙,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울,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을 끌어가는 중앙정치제도하고 중앙에 있으면 뭐도 있죠? 그리고 지방도 있죠. 지방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나름의 후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려보다는 조선이 더 후대의 나라잖아요. 이렇게 점점 발전해 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방 통치에 좀 더 체계가 잡히고 지방에서도 더 공부할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 시대는 중앙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통치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시라는 그 말이에요. 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최승로의 건의를 받았던 왕이 누구였죠? 그죠? 성종이었죠? 자, 성종 때 최승로가 유교 정치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왕이 가장 높지만 이제 귀족들을 써서 어떻게 정권을 정치를 하느냐, 2개의 성과 6개의 부로 구성을 합니다. 자, 2개의 성 한번 볼까요? 왼쪽에 보면 표가 나와 있죠? 당연히 꼭 보셔야 되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보시면 성 하나, 뭔 성? 그죠? 중서문화성 있네요. 또 하나 더 있네요. 뭐, 그죠? 상서성이 있네요. 성이 몇 개? 2개죠. 그러니까 이성입니다. 이성이 중요해요. 여러분 당나라를 배웠잖아요. 그죠? 당나라 뭐 발해 다들 이 중앙 정치를 구성할 때 중요한 성들이 있는데 그 성 중에 고려는 성이 2개가 있다는 거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답니다. 근데 이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중에 중서문화성이 이제 중요한 일을 이제 결정이 되면 상서성에서 그걸 실제로 발로 뛰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전문 부서가 몇 개? 6개. 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뭔부? 그래서 6부라고 합니다. 6부. 각각 중요한 자기들이 하는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6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로 중요한 부서 중서문화성의 장관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최고 관서, 최고로 높은 관지, 관성, 그 관서로서 중서문화성이 있고 거기에 장관을 문하시중이라고 합니다. 문하시중. 문하시중이 제일 높은 요즘으로 따지면 뭐 장관 뭐 이런 급이겠죠.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국정, 나라를 끌어가는 거를 다 알아서 이제 총 책임지고 총괄하는 사람이고 상서성은 그 밑에서 상서성 밑에 6개의 전문 부서를 두고 각각의 집행, 그러니까 직접 발로 뛰는 실물을 보는 거죠. 그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또 나온 게 뭐죠? 중추원이 나오네. 중추원. 여기 있네요. 중추원. 자, 중추원은 군사 기밀을 다룬대요. 그러니까 군사 관련한 일을 하나 보네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약간 비서 같은 느낌도 주네요. 그죠? 자, 그럼 중추원까지 한번 또 끊어볼게요. 그 다음은 뭐였습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어사대라는 게 있네요. 어사대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여기 있네요, 어사대. 자, 어사대는 잘못하면은 이제 혼내는 거예요.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가 나쁜 짓을 했을 때 관리의 비리를 이제 감시하고 관찰을 하는 거죠. 어사대. 그리고 여기서 한번 또 끊어볼게요. 하나 더 있죠. 뭐? 그렇죠. 3사가 있네요. 3사 중요합니다. 3사 동그라미 해볼게요. 3사는 뭐 하냐? 한마디로 돈을 만지는 건데 국가의 재정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리고 회계 이런 거 돈 관련 일을 하나 보네요. 근데 3사가 중요한 거는 고려 시대에도 3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 써둘까요? 조선에도 3사가 있습니다. 조선에도 3사가 있는데 고려의 3사하고 조선의 3사는 완전히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 고려에서 물어보기보다 조선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3사의 내용하고 고려의 3사가 붙여놓고 조선 거 내용을 찾는 그런 걸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3사에서 조선의 3사는 한마디로 3개의 관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조선 할 때 다시 할게요. 그런데 조선에도 3사가 있고 조선하고 3사, 조선의 3사와 고려의 3사는 아주 다르다. 그냥 다르다. 그냥 이거를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사 능력 시험에도 이거 진짜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게 바로 그 다음입니다. 바로 별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중서문화성과 배웠죠? 여기 중서문화성과 중추원 어디 있었어요? 그죠? 여기 있죠? 중추원 여기에서 높은 관리가 고관이겠죠?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높은 관리가 모여서 함께 중요한 정책을 의논해서 회의해서 뭔가 결정하는 회의하는 기구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중요합니다. 뭐?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래요. 여기 있네요. 도병마사 식목도감. 어딨죠? 동그라미 해볼까요? 여기 도병마사와 그죠? 식목도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해서 귀족들이 중요한 고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이 자체 그게 바로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란 이런 회의 기구의 존재는 고려의 정치 자체가 귀족이 중요한 나라다. 귀족 중심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전체 별표해 두시고 여기는 무조건 아예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기. 자,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의 존재로 우리가 눈치를 채요. 뭘 채죠? 아, 고려는 귀한 족속, 귀족들이 모여서 중요한 걸 결정하고 회의하고 그대로 나라가 운영이 됐구나. 귀족 중심의 사회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두 가지 회의 기구체. 도병마사, 식목도감.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해주세요. 여러분이 한국사 능력 시험을 봤을 때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약간 고급 단계에서 그거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이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의 존재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 뭐라 했죠? 너희 고려는 귀족 사회구나 라는 건 눈치챌 수 있다 했죠? 귀족 중심 사회. 그죠? 그러면 고려는 다른 나라의 영향이 좋은 것들, 다른 나라가 했을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 이전에 당나라에서 이미 나왔던 제도죠. 바로 이거.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고려 스타일로 이성육부로 활용을 한 거.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되죠. 그죠? 당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또 여기 나머지 여기 세 개. 중추원, 어사대, 그리고 삼사. 이거 세 개는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냐?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아직 대외 관계는 정확히 안 했습니다만 고려할 때 중국 땅에는 송나라가 이제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송의 영향을 받아서 이 기관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자체의 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그대로 보고 알아야 돼요. 일단은 이걸 보면 고려구나를 알아야 되고 각각의 기관들이 고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육부 내용에서 뭘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조선에서 물어보거든요. 조선에도 육부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육부를 물어볼 경우에는 대부분 조선의 육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111쪽 111쪽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했습니다. 방금까지 중앙통치제도. 자 이제 지방 한번 가볼까요? 아까 중앙 했으니까 이제 지방 해야겠죠. 성종이 또 나왔습니다. 성종 하면은 그죠? 유교 정치를 바탕으로 지난 시간에 최승모가 뭐라 했어요? 왕이 일일이 모든 집에 다 가서 보살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왕을 대신할 만한 지방에 뭘 보내라 했죠? 그죠? 수령을 보내라 했잖아요. 근데 그 수령을 보내려고 이 지역을 이제 나누는 거죠. 골격을 만들었다고 해놨네요. 보시면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12목이라고 합니다. 12목. 성종 때 12목이 설치되었대요. 지도에 나와 있네요. 보면은 이 동그라미 각각의 목들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목 보시고 중요한 곳에다가 목을 표시를 해놨다가 나중에 현종 더 이후의 왕입니다. 현종 때는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지도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기 일단 성종은 12목에 뭘 파견했을까요? 우리 지방관을 파견했겠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수령을 파견했겠죠? 자, 고려가 전국을 나누는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국 전체를 5개 음모로 도로 나누는데 일단 크게 도로 쪼개나요. 큰 도. 여기 밑에 지도로 한번 봐볼까요? 도 찾아보세요. 뭔 도 있어요? 서해, 도, 또
교주도 그렇죠.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아는 것들 나왔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먼도, 오도. 그러니까 개가 있는데 개가 양이에요. 양은 한자로 두 양이다. 두 개란 뜻이죠. 그래서 개가 두 개네. 그 두 개를 찾아볼까요? 뭐 있어요? 그죠? 북개 그리고 동개. 예, 눈치채셨습니까? 이거 국경 지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란 뜻입니다. 양개. 그리고 경기 어디네요? 그죠? 경기라는 건 여러분, 경기라는 건 수도 기는 근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경기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서울의 근처에 있잖아요. 그죠? 이 단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요 주변 경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되게 천천히 강조하면서 얘기한 거 아시겠죠? 여기 상당히 중요하고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5도, 양계, 경기로 나누고 5도에는 관리를 누구를 파견한다고? 관리를 누구 파견한다고? 그죠? 안찰사를 파견한대요. 얼마나 백성들이 편안한지 살펴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찰사라는 중요한 관리가 이제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양계는 군사적으로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계는 누구를 파견한다고? 병마사. 왠지 군사 같고 왠지 병사 같고 왠지 말 같잖아요. 그죠? 군대하고 말을 관리해라. 그런 뜻으로 뭘 보냈다고? 병마사를 보냈다고.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무슨 나라 하고 있죠?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는 오도에는 안찰사를 보내고 양계에는 병마사를 보냈대요.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 자, 그리고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에는 오도든 양계든 군사적으로 요충지는 중요한 지역이란 뜻이에요. 거기에는 뭘 설치했다고? 그죠?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도호부라고 합니다. 도호부. 이 지역을 잘 이제 도모하고 잘 보호하고 이런 뜻이에요. 도호부라는 중요한 지점을 이제 설치를 해놔요. 자, 그리고 오도에는 자질구레하게 그 안에 잘자리 이제 지역을 쪼개요. 오도 안에는 잘자리 지역을 쪼개서 군 그리고 현을 설치합니다. 군현제 진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그죠? 군현을 설치해서 각각의 수령을 파견합니다. 굉장히 이제 지방을 잘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했네요. 그죠? 그리고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하대요. 한마디로 경제적인 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거기에는 뭘 설치했다고? 목을 설치했대요. 자,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여러분. 양계는 북방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군사 행정구역이래요. 외침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다가는 뭘 설치해요? 진을 설치합니다. 진. 그리고 서경, 동경, 개경. 그러니까는 서쪽의 수도, 동쪽의 수도, 뭐 개경,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세 개의 경, 삼경이라고 해서 특별히 중요하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직히 말해서 북쪽으로 더 이상 나가기가 힘들다라는 걸 인지하게 돼요. 그러면 북진에 대해서 막 무진장 노력하기보다 현실적으로 한강 쪽에 중요한 값어치를 이제 더 깨닫게 되면서 남경을 포함시키기도 해요. 그때는 이제 경주가 탈락을 합니다. 경주가 탈락을 하고 그러니까 남경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의 나라 수도인 서울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경이 들어가기도 해요. 심지어 남경으로 천도해야 한다라고 주장이 나오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걸 인지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이 별표 해주세요. 오늘 정말 어려운 게 많죠. 자,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이 되는 현을 뭐라 하냐면 주현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현이란 뜻이겠죠. 그죠? 주요하고 중요한 현이다. 근데 지방관이 전부 다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이 아예 되지 않은 현은 뭐라고 하느냐? 속현이라고 합니다. 왜 속현이라 하냐면 속해 있는 현이기 때문이겠죠. 뭐에 속해 있다? 그렇죠. 주현에 관리, 지방관이 파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관이 없는 현은 이 주현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주현에 파견된 지방관이 이 속현까지 관리를 하는 거죠. 이해하실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나라인 조선에 가서는 나라가 발전했다라는 걸로 뭘 볼 수 있냐? 이 지방관 파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경우에는 모든 지역의 지방관을 전부 다 못 보냈어요. 근데 조선은 더 나라가 발전해서 모든 지역의 지방관을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더 발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고려하고 조선을 비교하는 문제로 정말 자주 나옵니다. 별표 주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 더. 조선 가면 없어지는 거죠. 뭐 그렇죠. 속현은 이미 했고 향, 부고, 소. 특수행정구역. 특수행정구역은 특수하게 이 지역 사람은 이 향이라는 데, 부곡이라는 데, 소라는 지역을 만들어 놓고 이 지역에서는 나라가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농사를 지으라면 지어야 되고 물건을 만들어내면 만들어내야 되고 뭐 이런 저런 거 시키는 거 해야 돼요. 그래서 향, 부곡, 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역시 주연의 관리를 받았어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은 그럼 노비냐? 노비 아니에요. 일반 사람인데 노비 같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그리고 지방, 작은 지방에서는 실질적인 업무는 누가 많이 했겠어요? 그죠? 실질적인 지방 행정 업무는 호족 출신은 그 지방의 향리가 담당합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호족 출신 중에서도 중앙으로 진출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출세를 하는 집안도 있고 그게 좀 안 돼가지고 지방에서 이제 이 지방에서라도 내가 좀 뭐라도 좀 해볼란다 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뭐라도 좀 해볼란다 하는 애들이 그 지방에서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향리라고 합니다. 향리.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렵죠? 조금만 힘내십시오. 자, 군사제도 보죠. 군사 역시 중앙하고 지방으로 나눠서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보시면 중앙이라 하는 건 당연히 수도죠.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게 중앙군, 수도를 지키는 군사가 중앙군, 그리고 나머지 지방을 지키는 게 지방군이겠죠. 자, 한번 볼게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중앙의 군대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 2군, 6위라고 한다. 근데 2군과 6위도 각각의 전문 분야가 있대요. 자, 뭔가 한번 볼까요? 2군은 궁궐하고 왕실을 수호를 합니다. 6위는 수도인 개경과 국경 지역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맞는 분야가 다르네요. 그럼 지방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일반 양인들을 중심으로 편성이 된 5도의 무슨 군? 그죠? 주현군. 아까 주현 나왔잖아요. 그죠? 연계가 좀 됩니까? 자, 5도에는 주현군. 그런데 양계, 두 개의 계, 북계하고 동계에 있었죠? 양계는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군? 주진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주현군과 주진군. 자, 주현군은 지역의 수비, 국가의 공사에도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대로 양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주현군으로 있다가 또 양계로 나갔다가 그런 거죠. 근데 주진군은 아예 그냥 거기에 계속 주둔해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주현군은 양계에 나가기도 했는데 주진군의 경우에는 그냥 양계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계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주진군은 계속 그 지역에 머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중요하니까, 전쟁 나기가 위험하니까. 자, 밑에 볼까요? 호족과 향리. 고려 초기에만 해도 지방에서 막강한 호족, 오케이? 여기가 따라오죠? 그런데 점점 중앙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지방에 남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겠죠. 중앙에 진출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족이 되겠네요. 귀족. 그죠? 근데 귀족이 못된 애들은 어떻게 해요? 지방에 남아있는 거죠. 지방에 남은 사람은 향리가 되는 겁니다. 향리의 별표 해볼까요? 향리. 자, 지방관을 도와서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특히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걸 뭔 현이라 했죠? 주현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죠? 속현이라 했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나 특수행정구역 뭐 있었어요? 향, 부고, 소 있다 했죠? 향부곡소. 향부곡소 행정구역, 특수행정구역의 업무는 누가 했다고? 향리가 알아서 합니다. 근데 향리는 자신의 직책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손이 똑똑해요. 아들이 똑똑해. 그래서 뭘 보고? 과거 시험을 보고 중앙 관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실까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이 답은 사실 이 안에 다 있죠? 읽어보시고 정리하십시오. 한 장 넘겨볼게요. 교육제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고려 자체만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려와 조선을 비교하는 문제는 상당히 이제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한국사 능력시험도 정말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많이 틀립니다. 좀 어려워요. 일단 한번 봐볼게요. 전체적으로 교육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해서 이미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종 때 진짜 중요한 교육기관, 국자감이 설치가 됩니다. 국자감, 가장 높은 중요한 교육기관이고 지방에는 그죠?
사람이 파견돼요. 경학 박사, 의학 박사, 이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지방 애들을 공부를 시켰다. 그리고 지방에는 특별히 뭘 설치했다? 그죠? 향교. 왠지 지방의 학교 같죠? 향교를 설치했다. 자, 그리고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에서는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했고 신분에 따라서 배우는 게 다릅니다.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분에 따라서 배우는 게 다르다. 국자감의 교육 과정이 사실은 그 신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으면 유학교로 중요한 것들을 배워서 국장 전반을 총괄하는 높은 관리가 되는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분이 낮아요. 우리 집안이 관직이 낮아요. 우리 아버지 관직이 낮아요. 그러면 나는 기술을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일반 서민의 자식도 국자감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의 성균관하고 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성균관은 이제 과거 시험을 속가라는 작은 시험을 합격을 하거나 뭐 이런 과정들을 겪은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제 양인 이상이면 과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분에 따라서 아예 차등을 뒀던 게 고려 국자감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신분에 따라 학습 과정이 달랐다. 별표 해볼까요? 별표. 그리고 기술을 배우는 교육 과정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율, 서, 산이라고 하거든요. 율학, 서학, 산학 이런 겁니다. 율학, 서학, 산학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법률이라든지 뭐 계산, 회계라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기술적으로 필요했던 관리들을 이제 가르치는 기관이 되는 거죠. 옆에 보시면 성균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은 고려 말에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잘 아는 뭘로? 그죠? 성균관으로 바뀌고 조선에서도 뭐라고 부르죠? 그죠? 성균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성균관은 조선 태조 이성계 아시죠? 초등학교 때 사실 배웠잖아요. 그죠? 조선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이제 우리가 아는 서울이죠. 한양을 건설하면서 성균관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개성이 있었는데 한양으로 이제 조선 태조 이성계 때 한양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자, 이제 관리 볼게요. 여기 진짜 좀 어려운데 어떡하죠? 힘 좀 내보세요. 자, 관리를 선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별표. 하나는 뭐다? 과거제. 시험 보는 거죠? 하나는 뭐? 음서제. 자, 일단 과거제 봅니다. 이미 배운 왕이네요. 누구? 그죠? 광종. 후조는 중국 나라 이름이에요. 후주에서 귀화, 우리나라로 왔네요. 이름이 뭐다? 쌍기. 사람 이름입니다.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라는 사람이 광종한테 건의를 했대요. 과거제라는 게 있어. 어때? 한번 해보지 않겠어? 했을 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과거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뭐로? 제술, 명경, 그리고 잡과로 나뉘어집니다. 제술의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논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글을 써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제술이고 명경의 경우에는 명료하게 책을 잘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이런 뜻인데 유교 경전이 많죠. 어려운 한자 책들 많잖아요. 그 경전을 어느 정도로 잘 이해하고 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명경과입니다. 그리고 잡과는 그냥 기술 관련한 관직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여기 옆에 보면은 과거제 가지고 있잖아요. 제술과, 명경과, 뭐 잡과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서 합격했을 때 가장 잘 나가는 건 어디였냐면 여기입니다. 제술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관직도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출세길은 이 제술과를 이제 합격을 해야 출세길로 이제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문과인 제술과 명경과 합격을 하면 문관으로 나라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잡과는 기술직이 되는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특이하죠. 뭐? 승과. 왜냐 불교가 중요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일하는 스님들한테 국사나 왕사나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주고 또 승려들 뽑는 이런 시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항상 이제 조선하고 비교가 됩니다. 조선에는 승과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조선은 이제 억불이라고 해서 불교를 억압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승과가 있다 없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없어요. 근데 여기 없는 것 중에 조선에는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시죠? 이순신 장군 조선 사람이죠? 이순신 장군은 과거 시험을 붙었네요. 붙었어요. 무슨 과를 붙었냐? 그죠? 무과를 붙은 거예요. 칼 쓰고 말 타고 이런 무예 닦는 거. 무과를 합격했기 때문에 장군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여기 고려에 무과 있습니까? 그죠? 고려에는 무과가 없습니다. 고려 무과 없대요.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국사 능력시험의 단골 문제거든요. 꼭 보셔야 돼요. 자,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조금만 힘내시고. 자, 재술과는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을 시험하고, 그러니까 글로 써봐라. 뭐 어떤 일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해결하겠니? 했을 때 자신의 생각을 글로 줄줄줄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명경과는 유교 경전, 어려운 유교책을 읽고 그걸 이해하는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잡과는 중요한 실용적인 쓸만한 기술학을 시험을 봐서 전문직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관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뭐라 했죠? 과거제가 있으면 하나 더 남은 거 뭐? 그쵸? 음서가 남았잖아요. 이게 음서제. 음서는 뭐냐? 왕족이나 공신의 자손, 고위 관리의 자제는 과거 시험 안 봐요. 관료로 그냥 임명됩니다. 이걸 뭐라 해? 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 잘 둬가지고 이런 말 하잖아요. 조상의 음덕으로 내가 뭐 이게 잘 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자리에 따라서 나에게 관직이 떨어지는 거. 이거 역시 귀족 집안, 귀족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즉 귀족들은 음서 혜택을 받아서 귀족의 지위를 세습할 수 있어. 자기 자식한테 세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서 제도는 고려가 귀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묶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좀 이전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앞으로 가볼게요. 잠깐 앞으로 갑시다. 바로 여기죠? 몇 쪽? 110쪽. 110쪽에서 이 고려의 중앙정치기구 이거 중요하다 했잖아요. 여기에서 고려가 귀족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회의 기구가 2개 있다 했습니다. 뭐하고 뭐죠? 진짜 중요해요. 이거 손으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이거는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서술형이든 무조건 정말 중요한 부분. 고려의 정치한 무조건 이 2가지 기억하셔야 된다고 해. 근데 고려가 귀족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특징이라 했잖아요. 근데 방금 또 했죠. 뭐 관리를 뽑을 때 뒤로 갑니다. 과거 시험 안 보고 뭘로도 된다고? 그죠? 음서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음서. 이거 중요합니다. 고려 사회가 귀족 사회라는 걸 알게 해주는 특징이죠.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리고 음서제.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역사 탐구. 자, 정리해 볼게요. 고려 귀족의 특권, 특별한 관리, 특별히 하는 거 보세요. 방금 다 했습니다. 고려의 귀족은 뭐를 통해? 음서를 통해. 시험 안 봐도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관직의 복무, 관직에서 일을 해 나라를 위해서 일한 대가로 뭘 받냐? 전식과를 받습니다. 전식과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전지하고 시지라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땅을 받는 건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이 땅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 이게 아니고 이 땅에 어떤 농민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이 농민은 땅에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라에 뭘 내야 되죠? 그죠? 나름의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농민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원래 세금은 어디에 내는 거죠? 그죠? 나라에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 내는 걸 누구한테 내냐? 관직에 있는 관리에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 내는 걸 관리에게 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관리는 이 땅에 대한 세금을 나라에 안 내고 자기가 직접 받는 거죠. 이게 뭔과? 전식과입니다. 전식과. 그런데 이제 보시면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죽으면 나라에 다시 토해내야 되는데 잘 안 토해내는데 보시면 5품 이상이면 되게 높은 관직이에요. 5품 이상의 관리는 전식과 외에 또 뭐도 받았어요? 공음전도 받았습니다. 공음전은 뭐냐면 너희 조상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공도 많고 하니까 그 덕에 계속 가져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음전은 후손에게 세습이 됩니다.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망할 리가 없네요. 계속 물려주는 거죠. 역적이 되지 않는 한.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고려 귀족사의 특징에서 가보시면 이거는 고려의 귀족일 경우잖아요.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부모 잘 만났으면 계속해서 땅도 받고 이거 귀족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귀족이 아닌 사람은 뭐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냐?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
과거라는 거 배웠죠, 여러분? 후주의 누구, 쌍기, 광종 기억하시죠? 과거제를 통한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전 신라보다 고려가 더 나은 거죠. 그죠? 여러분 최치원이 뭔가 하려다가 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어쨌다 했죠? 산에 들어가 신선이 됐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죠? 이전에 밑줄 한번 가볼까요? 진골 귀족이 권력을 독점했던 신라와는 달리 고려는 혈연이 중요하지만 왜? 귀족 사회잖아요. 혈연이 중요한 귀족 사회인데 과거라는 걸 통해 관료가 될 수도 있어요. 신분을 상승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보다 더 개방적이고 더 발전했다.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향리 할 때 나왔죠? 향리의 자제, 자식 가운데서도 과거 시험 잘 보면 중앙 관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로 가냐면 고려 사회가 점점 후대 발전의 감에 따라서 이제 뒤로 가면서 신분이 높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즉 과거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이해하셨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음서로 관직에 올랐어요. 그 다음에 다시 과거 시험을 보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왜? 음서로 관리가 됐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음서로 관리가 되더라도 과거를 또 다시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죠,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고 1, 2번 이미 설명을 했고 학습 자료 한번 볼게요. 자, 빠른 속도로 학습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성종 배웠어요. 이성육부제, 최고관리, 중서문화성, 거기에 장관 누구? 그렇죠. 문화시종이 제일 중요한 사람. 그리고 상서성 밑에 뭐가 붙어 있어요? 육부가 붙어 있고. 그러면 다음 이건 뭘까요? 군사 기밀을 관리하고 왕명을 전달한다. 아까 뭐라 했죠? 답 한번 써보세요. 뭐였어요? 그래서 중추원이었죠? 중추원. 자, 정치를 비판하고 관리 비리 감찰 어사대 중요해요. 3, 4 돈. 오케이? 자,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높은 관리가 회의하는 기구. 이거 진짜 중요하다 했죠. 하나 나왔네요. 식목도감. 식목도감에서는 각종 법률에 관련한 거를 얘기한대요. 그러면 국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도병마사입니다. 왠지 느낌적으로 병사하고 말이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 말 맞습니다. 그래서 군사 문제, 국방 문제를 협의하는 게 도병마사, 그리고 각종 법률이나 중요한 이제 세부 내용을 다루는 게 식목도감입니다. 이거 중요하다 했어요. 밑줄 한번 가볼까요? 고려 정치가 귀족 중심이었다는 걸 보여준다. 자, 이제 중앙을 봤으니까 뭘 봐야 되죠? 지방을 보라 했죠? 습관적으로 중앙하고 지방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성종 때 뭐를 설치했다고? 성종 때 그죠? 12목. 12목을 설치한 후에 현종이라는 후대왕 때 우리가 아까 지도로 봤던 모습이 정리가 된다 했죠? 그걸 보시라고요. 그걸 보시면 오도, 양계, 경기. 오도, 양계, 그리고 서울 근방 그렇죠? 경기. 그러면 오도에는 파견되는 관리를 뭐라 했어요? 백성들이 편안한지 살펴봅시다. 먼사, 그죠? 안찰사. 양계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직이라 했죠? 그러니까 병사하고 말이 잘 되고 있는지를 봅시다. 병마사.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중요합니다. 이게 다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자, 그러면 지방은 5개의 큰 도로 나눈다 했어요. 5개의 큰 도는 그 안에 작은 군과 현이 짤짤이 다 이제 쪼개지는데 일단 수령을 파견을 하긴 하는데 다 된 건 아니라 했죠.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목.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한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다가 목을 설치한다. 자, 그리고 4번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2개가 있었죠? 군사행정구역, 외적의 침입이 높은 곳에는 진을 설치했고 그죠? 양계죠, 양계. 양계는 2개의 계, 2개의 계는 뭐였어요? 북계하고 하나 더, 동계. 동해바다 쪽 동계였죠? 그죠? 이거 중요한 특징 하나 또 나왔네요. 자, 주현, 관리가 파견되는 주현보다 관리가 파견되지 않은 뭐가 더 많아요? 속현이 더 많습니다. 속현이 더 많습니다. 속현은 속현 그리고 향부곡소는 주현에 있는 관리가 이제 통제를 한다. 여러분 향부곡소는 뭐 하는지 사실 알고 중학교 왔어야 되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향은 뭐? 향은 이 지역은 농업에 집중하는 지역이에요. 농사 짓는 곳이죠, 한마디로. 그럼 부곡 마찬가지. 부곡. 소는 소가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소 별표 볼까요? 소는 수공업이에요. 수공업. 그리고 수공업이라는 건 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는 이제
네, 지하 자원을 파야겠죠. 우리가 그 뭐너? 광업. 그래서 이 부곡 이 소 사람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이제 많이 수공업 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국가에서 너무 많이 뜯어가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국가가 이제 요구했던 걸 뭐냐면 도자기. 고려자기 유명하잖아요. 도자기. 그리고 종이. 종이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고생했던 게 뭐였냐면 먹이었어요. 먹 이제 예전에 이렇게 글씨 쓰려면 먹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먹 만드는 거 진짜 힘듭니다. 이거 써두세요. 일단 이 사람들은 노비다? 아니에요. 노비 아닌데 일반 양인인데 너무 수탈을 많이 당하고 이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통제를 많이 받았다. 그렇습니다. 쭉 내려가 볼까요? 그리고 지방에서 실질적인 업무는 지방이 누가 담당했다고요? 그죠? 향리. 예전에는 호족이라고 좀 나댔었는데 중앙 귀족이 되지 못한 지방의 호족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뭐가 된다? 향리. 향은 이제 고향 향, 시골 향, 리는 관리할 때 그 리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좀만 힘내세요. 자, 2번. 여러 가지 제도, 군사, 중앙군, 지방군 나누라 했어요. 중앙군은 뭐하고 뭐? 그죠? 왕군과 수도를 방위하는 2군, 6위. 지방군은 뭐? 주현군과 주진군. 오케이? 여기에서 그 지역에 계속 머물면서 그 지역을 방어하는 건 뭐라 했어요? 주진군이라 했죠? 그죠? 자, 교육 중요합니다. 태조 때 이미 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누구 때? 성종. 유교 교육기관 당연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개경에 만든 게 뭐였어요? 그죠? 국자감. 써볼까요? 국자감. 국자감의 특징 한번 봐보죠. 뭘로? 그죠? 시험을 봐요. 시험으로 학생을 뽑고 들어온다고 해서 다 똑같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신분에 따라서 교육 과정, 소위 말하면 이렇게 과가 있어요. 과가 다 다르고 기술 교육도 시켰다고 안 시켰다고? 어떤 과는 기술 교육하는 과가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리고 서민들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에는 경학 박사, 의학 박사 이런 사람들 파견하고 지방에 향교라는 학교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관리가 되는 방법. 과거 시험 봐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다 했는데 일단 과거 시험. 과거 시험은 대표적으로 문과, 소위 말하는 문관이 되는 제술 명경. 그 중에서도 더 끝발이 좋은 건 뭐라 했어요? 제술과가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제술. 그리고 스님 뽑는 승과, 잡과. 그리고 과거 안 봐도 된다 했죠. 과거 안 봐도 집안 이제 잘 만나서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왕족이고 공신이고 고위 관료다. 그럼 나는 바로 그냥 아버지 덕에 될 수 있는 거. 뭐라 했죠 이거? 음서라 했죠. 음서. 자, 음서는 관료 체제에 무슨 요소가 있다? 귀족적인 특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내용이 어렵고 너무 어렵죠. 힘들죠. 선생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교과서랑 학습 자료랑 꼭 다시 한번 꼼꼼히 글자라는 글자는 다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어요.